안녕하십니까. 궁금해요 우티처 우티처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포자 탈출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학이 재미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정말 수학이 재밌었을 겁니다. 수학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잘하면 재밌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요? 근데 진짜 잘 하고 계신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하듯이 수학에 대해서 알고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수포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수학은 크게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수포자뿐만 아니라 수학의 뼈대를 제대로 잡고 싶은 분은 먼저 수화연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이 수화연산, 흔히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등에서 이 연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끝입니다. 흔히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끝이라고요? 네? 끝입니다. 좀 부담감이 내려가셨나요? 이게 끝이지만 이게 목표입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하기와 곱하기는 사실 한 핏줄입니다. 이런 교과서적인 설명 말고 더하기와 곱하기는 사실 똑같은 것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어때요? 귀찮죠? 수학자들은 귀차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반복되고 귀찮은 것들을 간단한 기호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곱하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을 5번 더하는 것을 3 곱하기 5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빼기와 한 핏줄은 뭐겠습니까? 나누기입니다. 예를 들면 30을 5로 계속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6번 빼게 되면 0이 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귀찮아요. 그래서 나온 게 나누기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 나누기 5는 6이 되거나 30 나누기 6은 5가 되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는 같은 팀, 그리고 빼기와 나누기도 같은 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팀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로 약간 반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칙연산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흐름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연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큰 흐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자연수, 분수, 소수가 수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초등에서는 특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칙연산이 끝입니다. 네?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초등학교 6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 방법은 비슷합니다.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른 자연수나 분수나 소수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이시죠? 이 모습만 기억하시면 초등학교 수학은 특히 연산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와 소수는 다음번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이 자연수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존재하는 숫자죠. 그죠? 1, 2, 3, 4, 5, 6, 7, 8, 9, 1억, 1조, 100조, 1000조. 예. 세려면 끝이 없는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연수를 우리 처음에 1학년 때는 1부터 9까지, 1부터 50까지, 51부터 100까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면 만 단위, 10만 단위, 100만 단위, 그리고 1000단, 1000만 단위, 10억, 100억, 1000억, 1조, 100조, 1000조. 예.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확장됩니다. 모든 수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근데 활용하는 건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방법은 같거든요. 근데 조금씩 추가시켜주는 그런 양념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수포자가 되기도 합니다. 수학은 그래서 앞부분이 안 되면 뒤에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뿐이죠. 덧셈 뺄셈이 안 되는데 당연히 곱셈 나눗셈이 잘 될까요? 네,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서. 하지만 조금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띠처럼 과감히 제안합니다. 덧셈 뺄셈이 안 된다면 지금 배우는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덧셈 뺄셈부터 먼저 연습을 하세요. 링크에 설명란에 링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뺄셈이 잘 안 되시는 분, 뺄셈이 안 되시는 분은 11보수법, 뺄셈을 덧셈으로 계산하는 법,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하면 자기가 연습해 보시면 훨씬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8살인데 그 보수법을 가르치고 나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면 덧셈은 뭘 만들기입니까? 10을 먼저 만들면 되고, 뺄셈은 10의 짝꿍수, 예를 들면 1, 9, 2, 8, 3, 7, 4, 6, 5, 5 이 짝꿍수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만약에 안 되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나눗셈이 안 되겠죠? 예. 구구단이 안 되는데 두 자릿수 곱셈 할 수 있을까요? 떠듬떠듬? 네.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구구단을 정확하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7, 8, 하는 순간 이미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다시 구구단으로 다시 가세요. 생각보다 방법을 알고 나면 따라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꼭 수포자에서 탈출하겠다는 그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물티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물티처였습니다.